육군이 미래 군 구조 개혁을 위한 부사관 종합발전 4.0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사관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첨단 과학 기술 역량을 갖춘 전투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정일현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무연고 전사자 지원과 보훈 국방민원 개선 방향을 짚어봅니다. 정 위원장은 특히 무연고 전사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1번 잠수함 장보고함의 숨겨진 기록이 KFN-TV에서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KFN 특집 다큐멘터리가 장보고함의 비밀 작전부터 퇴역까지 34년의 항해를 집중 조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병역 자원 감소와 첨단 과학군으로의 전환은 우리 군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육군이 이를 돌파하기 위해 미래 군 구조 개혁을 뜻하는 부사관 종합발전 4.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사관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해 첨단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전투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도에 김효진 기자입니다. 육군이 부사관 종합발전 4.0을 추진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력 부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국방 환경에 맞춰 부사관을 첨단 과학기술 전문가로 체질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가장 먼저 초급 간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진급 체계를 개선합니다. 하사에서 중사로의 근속 진급 기간을 현행 6년에서 오는 2028년까지 4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 4.3년이 걸리던 정규 진급 기간도 3.2년 수준으로 대폭 짧아집니다.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한 방안도 병행됩니다. 매년 3,000명 수준이던 장기 복무 선발 규모를 3,900명까지 확대합니다. 특히 장기 복무를 원하는 단기 자원은 결격 사유가 없다면 100%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2031년 이후에는 중상사 비율이 71%에 달하는 안정적인 항아리형 숙련 간부 구조가 완성됩니다. 가장 민감한 처우 개선안도 구체화했습니다. 올해 기본급 6.6% 인상에 이어 내년에는 하사 월 평균 보수를 3천만 원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체감형 복지를 위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 숙소의 1인 1실 확보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미래 전장에 맞춘 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합니다. AI와 드론, 사이버 등 첨단 과학기술 운용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군사특기 지휘를 개발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어학교육 과정도 기존 3개에서 9개 언어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이번 계획을 통해 부사관이 군의 중추로서 자긍심을 갖고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전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움직이는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능력은 전차 승무원의 핵심 역량입니다.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전승대대가 강원도 철원에서 이동표적 사격을 비롯한 전차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완료. 12 공격 준비 완료되면 보고입니다. 12 공격 준비 완료! 12 현시간부 공격! 12 공격! K1A2 전차가 사선으로 진입하고 사격 명령과 함께 120mm 전차포 사격이 이어집니다.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전승대대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7박 8일간 전투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전차 승무원 자격 시험을 중심으로 진행돼 단차별 표적 사격과 안전검사를 반복하며 실제 전투 절차에 맞춘 궤도 운용 능력을 숙달했습니다. 같은 전차포 사격이어도 표적에 따라 탄종은 계속 바뀝니다. 먼저 연습용 예광탄을 통해 탄착군을 형성한 이후 적 전차처럼 장갑이 두꺼운 경우에 대해선 날개 안전 철갑 예광탄을 사용합니다. 이번 훈련엔 K1A2 전차 22대와 장병 260여 명이 참가해 표적과 상황에 따른 탄종 구분 사격 절차를 핵심적으로 익혔습니다. 전차 승무원들은 고정 표적과 이동 표적을 상대로 기동 간 사격과 정지 사격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훈련에 참가한 전차 소대장들은 교범으로 익힌 전투 절차를 실제 사격으로 확인하며 전투 지휘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훈련간 다양한 탄종으로 직접 사격을 해보면서 그동안 이론으로만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훈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역전 마지막 훈련이지만 처음 훈련처럼 똑같이 열정적으로 임할 것이며 앞으로 대한민국 예비역으로서 대한민국 안보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훈련 후반부엔 적 전차 식별 상황을 가정한 중대 전투 사격도 이어져 제병 협동 수행 능력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전투 사격간 다양한 탄종을 활용하여 장병들의 실전 감각을 높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전적 훈련을 통해 전투 수행 능력을 완비하겠습니다. 조건 반사적인 전투 사격으로 백발백중을 목표로 한 전승대대. 부대는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전차 승무원으로서 전문성을 더욱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박순혁입니다. 공병작전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몽골군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임진강에서 도하 장비 운용 훈련을 함께하며 연합작전 능력을 끌어올렸는데요. 한 몽골 연합훈련은 올해 하반기 몽골 현지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한국군에게 교량 가설보트 운용법을 전수받은 몽골군 장병들이 능숙하게 임진강 위를 누빕니다. 육군 1공병 여단이 지난 18일 경기도 파주시 장계훈련장에서 몽골 234 특수 도하부대와 함께 도하장비 운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 몽골 PKO 공병 연합훈련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한국군의 장비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해 실시됐습니다. 함께 훈련하며 많은 기술 교류를 하였고 전우회와 신뢰를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공병 역량을 갖춰나가겠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한국군 도하작전 기술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몽골군 장병들은 도하작전 시 부교 구축과 구조작전 등에 활용되는 교량 가설 보트인 BEB 운용 요령을 교육받고 직접 장비를 조작하며 숙달도를 높였습니다. 이어 리본 문교 연결 훈련에서는 개별 문교를 신속하게 결합하는 부교 구축 절차를 익히며 도하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했습니다. 몽골군은 단순한 장비 운용법을 넘어 실전적인 도하작전 경험이 풍부한 한국군의 공병 기술과 운용 절차를 익히며 기동작전 능력을 높였습니다. Амрыг ирээ хошуу шуцсуур энэхүү сургалт маань хэмжээний гол дээр хөөргүүр тавих ус хаталтыг ажиллагаа дадлаг сургууль явуулж байна. Энэ сургууль маань Монголтой харьцуулахад сургалтын хувьд техникийн болон ажлах бүрэлдэхүүний хувьд жоохон ялгаатай байна. Нэгдүгээр бригадын инженерийн цэгийн алба хаагчтай хамтран сургалт явуулж байгаадаа баяртай байна. 한 몽골 연합훈련은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며 지뢰 탐지 제거 훈련을 비롯해 폭발성 위험물 대응 훈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합 도하 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확인한 양국 공병부대는 후반기 몽골 현지에서 연합훈련을 이어가며 공병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차성효입니다. 민관, 군경, 소방, 통합전력이 부산항에서 방호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작전을 펼쳤는데요. 가상의 적이 운용하는 무인 수상정과 드론 등에 대응하며 통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박인배 기자가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항만이자 수출입 물류의 거점인 부산항. 해군과 해경, 소방 합동 전력이 가상의 적 해상 전력을 추격하고 육상에선 육군 기동 타격대가 중요 시설로 침입하는 적을 제압합니다. 18일 부산항에서 실시된 통합 항만 방호 훈련입니다. 훈련은 해상과 지상, 공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부산 지역의 민, 관, 군, 경, 소방은 훈련을 통해 통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해상에선 적 반잠수정과 무인 수상정을 추적 경멸하고 육상에선 드론 등 복합 위협에 대응하며 부산항 통합 방호 태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해상 방호 훈련은 적이 부산항 대교를 향해 침투한다는 첩보로 시작됐습니다. 해군 고속정과 해경정, 소방정은 해상 차단선을 구축하고 적을 경멸했습니다.
훈련 중 익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드론을 활용한 인명구조 훈련도 병행했습니다.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춘 실질적인 훈련을 지속하여 무인수상적 및 드론 등의 복합적인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지상 방호 훈련에선 적이 항만의 핵심 시설로 침투하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기동 타격 때는 적이 운용하는 드론을 무력화시키고 침입을 저지했습니다. 항만공사 건물로 진입하던 일부 적도 끝까지 추격해 제압했습니다. 완벽한 통합방호 방위작전을 위해서는 민, 관, 군, 경, 소방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합동작전에 대한 통합 매뉴얼을 구축해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달 지역 통합 방위 태세를 확립하는 화랑 훈련을 앞둔 가운데 국가 중요 시설을 지키기 위한 통합 방호 체계는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북한이 군사 분계선 MDL에 근접한 위치까지 철책 등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는 데 대해 합동참모본부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합참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작업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연고 전사자 예우 강화와 보훈이나 군 관련 민원 해결책의 개선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의련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무연고 전사자 지원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에 추진 중인 무연고 전사자 등록, 어떤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 어떤 부분이 좀 중점 내용일까요? 네, 지난해 여름 저희 권익위에 한 통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하남에 사시는 분이 6.25 전쟁 당시 양주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신 외삼촌 김모 소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계신데도 불구하고 70년이 넘도록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신청해줄 유가족이 없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당일 전사하신 분이 12,800여 명에 달하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기록 불일치나 유가족 부재로 아직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채 잠들어 계십니다. 예. 국가가 먼저 찾아간다라는 보훈 행정의 패러다임의 전환, 그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입니다. 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유가족 확인이나 기록 관리가 어려운 사례도 많은데요. 국가가 끝까지 전사자를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범정부 추진단 구성입니다. 국가보훈부,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경찰청, 행정안전부가 함께 각자의 기록을 교차로 대조하는 것입니다. 예. 제도적으로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인이나 유가족이 신청해야만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국가보훈부가 직권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이미 있었지만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시작으로 국립대전현충원과 또 전국에 있는 19개 국가관리묘역으로 조사를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잊혀진 영웅은 없어야 되겠죠? 예. 네, 맞습니다. 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보훈, 국방 분야 집중 민원 대응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은 무엇이고 또 이에 대해서 권익위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나요? 예, 국민권익위는 매년 6월을 보훈, 국방, 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 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월 한 달간 진행하고 있고
현충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20여 명의 전문 조사관이 직접 현장 상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훈 혜택 관련 그런 문제입니다. 유공자로 등록이 돼 있어도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현역 장병의 복무 관련 고충입니다. 장병 본인이 직접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군사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군 부대나 과도하게 지정된 보호구역 때문에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시거나 온라인 국민신고를 통해서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실질적인 예우와 신뢰로 이어지기 위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약속이라는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가와 국민 사이의 약속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라는 약속입니다. 보훈은 과거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훈가족, 현역장병, 그리고 군사시설 인근 주민 모두가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일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해군 잠수함 전력의 출발점이 된 대한민국 1번 잠수함 장보고함의 숨겨진 기록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KFN 특집 다큐멘터리를 통해 비밀 작전부터 퇴역까지 34년의 항해를 담았는데요. 우리 잠수함 역사의 시작과 의미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독일 현지에서 잠수함 도입 교육을 받던 우리 해군 승조원들. 숙소와 훈련장, 낯선 타국에서의 기록과 일상이 직접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장보고함의 출항을 앞둔 시점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도 조명됐습니다. 1992년 독일 현지 인도 직전 승조원들이 잠수함 핵심 장치 중 하나인 쇼트 마운트의 중대 결함을 발견하고 긴박하게 대응 작전을 펼칩니다. KFN은 특집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1번 잠수함 장보고함을 제작 방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잠수함을 처음 확보하는 과정에서 마주했던 긴장의 순간과 선택의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됐습니다. 특히 비공개 기록이 방송 최초로 공개되며 장보고 1번 함의 인도부터 퇴역까지 34년간 여정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이번 방송은 22일 월요일 오후 8시 KFN 채널을 통해 송출되며 KT 101번, SKBTV 263번, LG U+ 244번, 스카이라이프 163번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7공병여단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이천과 남양주, 양평 일대 훈련장에서 다기능 공병 전투원 양성을 목표로 공병부대 핵심 장비를 활용한 집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공병부대 장병들의 장비 운용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부대 편제 장비뿐 아니라 다양한 장비를 운용해 전투 수행 능력을 키웠습니다. 해군 항공사령부가 포항 공과대학교에서 제4회 항공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 대잠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군과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해군 항공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항공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해군 항공의 핵심 임무인 대잠전 분야의 최신 연구개발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유네스코 지정 김구탄생 150주년 기념회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김구 특별전을 운영합니다. 특별전 전시는 나의 소원, 나의 선언을 주제로 전시장 중앙에는 백범일지의 나의 소원 중 일부 문장을 대형 원고지 형태로 구현했으며 관람객들은 문장 속 한 글자를 선택해 자신만의 선언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소나기가 예상되며 이번 주 기온은 저번 주보다는 다소 하락하겠으나 여전히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유지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오전 내륙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으며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약하게 강수가 날릴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원주는 16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대구는 26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잦은 소나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동해안에서는 약한 강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